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윤세영이 이제 미쳐 날뛰네요. 구하나가 그날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며 짐까지 챙기는 걸 보니 정말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네요. 이제까지 숨겨온 자신의 거짓말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어 신여진한테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집을 나가려는 거죠. 어차피 신여진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생각하니 말이죠. 경찰이 찾아와서 윤세영이 은총이를 괴롭혔다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몰아세울 때부터 사실 윤세영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윤세영이 난리를 피는 바람에 며칠 동안 신여진의 집은 시끄러워지겠네요. 하지만 모든 게 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윤세영의 난리통 때문에 결국 신여진의 친딸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겠네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여진의 친딸 유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진이가 다시 살아온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신여진은 이 난리통을 겪고 난 얼마 후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여진 씨, 따님 찾았습니다. 경찰의 실종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네요. 사실 얼마 전 은총이 입양 때문에 조사관이 집에 와 있을 때 경찰이 출두한 적이 있었죠. 그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는 과정에 실종 전담팀의 팀장과 연결이 되었었네요. 팀장은 아직도 친딸을 찾지 못해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신여진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을 못했죠. 지금 상황 자신의 친딸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친딸이 아닌데 경찰에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온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더구나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친딸 윤유진은 세상을 떠나고 없다고, 유전자 검사 문제는 없던 일로 해달라고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또 뭔가 말이 생겨 다시 기자들이 찾아올까봐 신여진은 아주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신여진은 빨리 친딸을 찾겠다는 팀장의 말에 웃으며 고맙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실종 전담팀에서 연락을 해서는 친딸을 찾았다고 하니 신여진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유전자가 완전 일치합니다. 친딸 맞는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할 말을 잃었네요.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라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건데요. 정말인가요? 제 딸을 찾았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신여진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진이를 찾았다니. 유진이는 분명 6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윤성호가 알려주었었죠. 유진이한테 7살 아들이 있다면서 은총이 존재를 맨 처음 알려준 사람도 윤성호입니다. 당연히 은총이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로 손자가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윤성호의 말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인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니 신여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분명한가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 맞나요? 네, 이번엔 정확합니다. 지난번 유전자 샘플이 오염되는 바람에 이번엔 국과수 쪽으로 유전자 보내셨잖아요. 경찰의 실종 전담팀에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분명 친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 실종 전담팀의 말은 사실이었죠. 은총이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 신여진은 자신의 유전자 샘플이 오염됐다는 걸 알고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과수 쪽으로 유전자를 보냈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경찰청으로 오셔서 빨리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신여진은 머리가 하얘진 입장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딸이 분명한 것 같다니.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얼굴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은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신여진은 머릿속이 뿌얘지기만 했습니다. 유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유진이의 마지막 순간을 구하나가 정확하게 확인까지 한 상황인데요.
최명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영사와 짜고 유진이를 미행하면서 어떻게 없애버릴까 호시탐탐 노리며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급기야 집을 기억한 유진이 찾아오게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두었다가는 신여진과 딱 마주칠 날이 오겠다 생각하고는 조영사와 최명진은 그런 짓을 했던 건데요. 얼마 전 은총이 유진이 아들이라는 걸 알아내고는 그때 은총이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그렇게나 아쉬워했던 인물이 바로 최명지입니다. 머지않아 구하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은총이를 구하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이후엔 제 엄마 따라 은총이를 보내겠다며 조영사 앞에서 다짐까지 했었는데요. 그 말은 은총이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너무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신여진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하나가 유진이라면서 신여진의 집에 데려온 게 이제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갑자기 유전자 일치하는 딸이 나타났다니 신여진은 뭐가 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정말 유진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더 이상 신여진이 바랄 건 없었네요. 신여진은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머리가 얼얼한 채로 실종 전담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정말 살아있나요? 지금 여기 와 있나요? 직원은 맞다고 반겨주면서 신여진을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이미 와 계십니다. 신여진은 안내하는 경찰의 말을 따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네요. 엄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유진아?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신여진 앞에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구하나였네요. 두 사람은 너무나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친모녀 관계가 분명하다는 경찰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윤세영의 분탕질 상황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유진아, 미안해. 뭔가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자가 깬 구하나는 윤세영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하나를 본 윤세영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바닥으로 내려와선 구하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윤세영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구하나에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최명지가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왔었죠. 무릎 꿇고 사죄하는 윤세영을 일으키면서 그 상황은 그대로 종료가 되고 말았고요. 낮에 있었던 바닷가 성복항 이야기 때도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윤세영입니다. 자신이 유진이라 생각하는 구하나는 아무래도 자신의 실종과 윤세영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일은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윤세영은 큰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또 한바탕 난동을 부렸네요. 최명지가 그걸 말리자 결국은 집을 나가겠다며 최명지에게 마구 대들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윤세영의 난동은 최명지가 뭔가를 먹이고 잠들게 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구하나는 퇴근에 돌아왔는데요. 또 집안에는 소란이 나고 있었죠. 구하나가 들어온 걸 모르는 최명지는 자신과 윤세영 둘만 있는 줄 알고는 마구 윤세영을 혼을 내고 있었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와서 큰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해봐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큰 소리를 내는 최명지에게 윤세영도 지지 않았네요. 이번엔 진짜 집 나갈 거야. 나 잡지 마.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윤세영은 신발을 신고 마구 밖으로 뛰어나갔네요. 세영아, 잠깐만. 걱정하지 마, 세영아. 유진이 이 세상에 없어. 이미 6년 전에 세상 떠났어. 구하나는 가짜 딸이야. 그러니까 도망 안 가도 돼. 최명지는 놀라서 다시 돌아온 윤세영을 붙들고
자신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 속아주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더 이상 구하나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네요. 구하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내가 가짜라고? 내가 가짜 유진이라고? 구하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네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가 황진구를 만났습니다. 자신과 신여진의 유전자 감식을 해온 사람이 바로 황진구였기 때문인데요. 퉁퉁 부은 눈에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구하나를 보고 황진구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맞아요. 신 회장님이 시키셔서 황진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황진구에게 구하나는 그냥 회사 직원이 아니죠. 어릴 때 만났던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눴던 진짜 친구입니다. 신여진이 구하나를 유진이로 둔갑시킬 때 양심의 가책으로 그건 안 된다 생각했던 황진구지만 한편은 구하나도 친엄마를 만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신여진이 시킨 대로 해버렸던 것이었죠. 구하나는 황진구의 고백을 듣고 너무도 고통스러웠네요. 재벌인 신여진의 딸로 밝혀졌다고 구지석에게 구하나가 말했을 때 신여진의 딸로 살게 되니 좋으냐고 구지석은 놀리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사실 좋다고 했던 이유는 신여진이 재벌이라 좋았던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생겨서 그 따뜻함이 좋았던 건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것도 구하나에게는 너무도 충격이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죠. 엄마의 품을 잃었다는 그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 아픔인데요. 구하나는 황진구로부터 모든 걸 알게 되고는 이제 그 집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은총이 신여진의 손자라고 하니 은총이와 이별이 너무도 슬프지만 은총이는 두고 나오겠다 마음먹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슬픈 건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백이었던 엄마가 없어진다는 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그게 가장 힘이 들었네요. 신여진이 엄마라고 나타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었죠. 7살에 돌아가신 아빠 외에는 엄마의 기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여진을 엄마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보낸 시간이 좀 길다 보니 구하나는 불현듯 자신의 진짜 엄마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간 곳이 경찰의 실종 전담팀이었던 건데요.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구하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어머니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구하나가 뛰어온 곳이 바로 신여진과 만난 그곳이었네요. 도대체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구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신여진의 첫째 딸이었네요. 신여진의 부모님은 첫사랑과의 교제를 심각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데요. 자신의 사랑만을 믿고 신여진이 덜컥 아이까지 낳아버리자 갓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부모는 첫사랑에게 아기를 주고는 영영 신여진 곁을 떠나라고 했던 것인데요. 구하나는 어리긴 했지만 아빠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신여진에게 모두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구나. 살아줘서 고마워. 내 아빠가 내 첫사랑이었어. 신여진은 이제야 진짜 친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은총이 혼자 두고 구하나가 떠날 일도, 은총이 입양으로 걱정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이고요. 당연히 신여진은 진심으로 구하나에게 사과하게 되겠네요. 유진이로 둔갑시켜 마음고생시켰으니까요. 이제부터 신여진이 사랑으로 모든 보상을 해주게 될 텐데요. 구하나와 신여진, 정말 진짜 모녀로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만 생기게 되겠네요. 이제 구하나와 황진구의 행복한 결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